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면 법인을 우선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 갖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말립니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텍스 이성원 세무사입니다. 5월 정말 저희는 정신없는데 세금 신고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소득세가 이제 5월 말이나 혹은 또 성실 신고 하시는 분들은 6월 말일까지 보통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쯤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내가 정말 법인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알아볼까요? 렛츠고! 세무사님, 요즘 자꾸 주변에서 법인 전환 고민해봐라, 뭐 성실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성실 머시기라는 게 뭐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보통 이제 정확한 명칭인 건데, 성실신고 대상자는요, 업종과 수익 금액별로 그 금액 이상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성실하게 신고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서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 왜 그때부터 자꾸 주변에서 법인 전환 고민해보라고 권유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실신고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저희가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대충 했다가요, 세무사들이 징계를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다음에 세금 보고 법인 전환을 조금 결정해도 될까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보통은 이제 포괄 양도 양수라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이제 개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요,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인 전환을 한다 그래서 성실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예. 법인이 성실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왜 나라는 네. 법인을 세금을 적게 내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세율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 세율이 몇 프로죠? 45%. 뭐 지방세까지 하면 49.5%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세금 부담이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까지는 9%. 그 다음에 200억 이하까지는 또 19%.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세율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면 세금을 좀 적게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금 적게 내니까 그냥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과세를 이연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장 세금 내, 뭐 1월 1일, 10월 30일 딱 끊어고 무조건 세금 내고 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당이라든지 뭐 퇴직 같은 시기를 좀 더 조절함으로써 한 방에 이렇게 딱 과세가 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점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밖에 없는데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은 많죠. 법인과 나는 이제 이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이고 나는 이제 자연 인격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둘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머니도 달라요. 법인 통장에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요. 우리 대표님들 가끔 그러세요. 내 돈 내가 쓴다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내 사업장이고 내가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과 저는 인격이 다르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법인 통장에서 내가 돈을 막 함부로 막 빼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상법상 횡령과 배임이라는 큰 형사상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한 세금을 내고 유출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무사님께서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좀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해 상담을 오시거나 그러면 저는 기준을 딱 몇 가지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저는 법인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이연해서 나중에 늦게 내도 되는 게 이 법인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잉여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거를 내가 이거를 정말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내가 사업을 정말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어떤 포부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인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개인 사업자랑 거래 안 하려는 그런 거래처들도 계세요. 법인이면은 뭐가 그래도 자금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좀 자리 잡았구나라고 해서 대외 공신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사업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좀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라면 법인을 우선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내가 소득은 없는데 정말 부동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산 점수가 보통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부동산을 뭐 구매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다. 뭐 실제로 뭐 많은 부동산 법인의 대표님들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또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식회사 뭐 땡땡땡 대표이사 명함 갖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말립니다. 하십시오. 세무사님, 네. 그러면 법인으로 사업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 그런 기준점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법인 사업자를 내면 은행에서 대출을 잘해준다라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은행권에서 다 꼼꼼히 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출 잘 나온다더라, 절대 그런 거는 오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비추천해드리는 분은 단순히 정말 세금 적게 낸다. 저기는 법인세 조금 낸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를 2년 늦게 내는 것 뿐이지, 어차피 법인도 가져오려면요, 이거 다 세금 내고 가져오셔야 돼요. 뭐 근로소득세, 뭐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다 세금 내고 가져오셔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세금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아까워셔가지고 이제 법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 전환에 대한 오해와 또 추천하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좀 썰을 풀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나중에 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 좀 상담 받고 싶다, 그럼 언제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나 오셔가지고 전화도 주셔도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성심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법인 리치앤텍스 이성원 세무사였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